지금부터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또는 전직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이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에서 취재하고 있는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에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이곳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그리고 채널A 전직 기자 이동재와 한동훈 검사장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심의위 위원들은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후 검찰 수사팀과 이철 전 대표 그리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20분 정도 의견을 개진한 뒤 질문을 받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모두 끝나면 논의를 거쳐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상 종료 시간은 오후 6시 정도입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네, 핵심 쟁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 판단에 강제력은 없지만 불기소 결정이 나면 수사팀에, 이와 반대로 기소 결정이 나오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불기소 결정이 나오더라도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위 결과는 오늘 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심의위원회 결론이 오늘 밤에 나올 것 같다.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당사자들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증거도 살펴보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인데,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팀과 이철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고, 또 이 전 기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를 접촉하려는 과정을 MBC가 몰래 촬영한 점 등을 들어서 이번 사건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 측도 이 전 기자의 취재나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에는 이번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대검 형사부의 의견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수사심의위원회 상황, 쟁점,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SBS의 성혜원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지난번에 한번 열렸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기소 여부를 갖고 열렸었는데 어떤 조직입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2017년에 예. 3년 전에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또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 150명에서 25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가운데 15명을 무작위 추첨해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제로 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의결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루는 건 아니고 그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내거나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대검찰청 예규에 보면 예. 그러니까 결국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주임 검사 그리고 사건 관계인, 사건 관계인이라고 하면 이제 피고소인, 뭐 고소인, 그다음 대리인, 변호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수사심의위원회가 바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또 그 전에 또 그 요청을 심사하는 또 하나의 그렇습니다. 과정이 있죠. 이제 부의심의위원회라는 걸 예. 열어서 먼저 10명으로 구성된 열어서 여기서 이 사건을 정식 수사심의위원회, 바로 이제 오늘 열리는 이걸 현안위원회라고 이제 대검찰청 운영 예국위에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안위원회에 넘길지 안 넘길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때 오늘처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피고인이 아니죠. 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재판에 넘길 것이냐, 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기소 불기소 여부를 예. 판단하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뭐 구속 여부는 아니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심의위원회 대상이 된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구속은 된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할 건지 불기소를 할 건지 그 부분인 거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그 좀 일단은 공범 혐의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피의자 신문 받았다고 보도가 됐죠. 과연 기소를 할 건지 불기소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말이죠. 오늘 결론이 이거 뭐 나중에 얘기했어도 되는 사안인데 먼저 나와버렸네요. 둘 다 기소를 권고한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저렇게 나온다면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빼고 채널A 전직 기자만 기소를 하라고 권고할 경우에는 이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이 부르고 있는 이 검언 유착이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사람 다 불기소를 권고한다. 재판에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 수사팀이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맨 위에 거보다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 거의 뭐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동재 기자는 어찌됐건 간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오늘 아마 기소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영장이 발부된 거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발부된 사안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불기소인데라고 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뭐 본재판 가서 무죄가 나오든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아마 이동재 전 기자는 기소 얘기가 권고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뭐 이성윤 수사팀의 최종 목표도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니까 이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 공고가 나오냐 불기소 공고가 나오냐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소 공고가 나오면 윤석열 총장의 타격이라는 아까 이제 그 얘기들이 맞는 거고 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얘기잖아요.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의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 그럼 수사팀이 사실 조금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이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 그거를 검찰이 받아서 정말 따라야 돼, 따르지 않아야 돼 이런 문제가 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까요? 예. 그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꼭 수사팀이 따라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될 텐데 KBS가 얼마 전에 관련해서 보도를 했다가 그 다음날 오보라고 인정하는 보도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KBS의 해당 기자나 데스크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그 보도가 있은 직후에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행동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보도의 쟁점은 녹취록입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현안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바로 2월 13일 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부산고검에서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겁니다. KBS 보도를 보면 이동재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의 힘이 실린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KBS가 보도를 했는데 실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녹음 파일에 보면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한 부분도 역시 한동훈 검사장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일관된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검찰에서는 이것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보도와 실제 녹취록 내용은 서로 상반되다는 평가가 지금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미 자기가 얘기한 대로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KBS가 보도를 했다가 오보란 사실을 녹취록을 전부 공개를 해버리니까 KBS 입장에서는 처음에 보도했던 내용이 오보란 사실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잘못된 보도란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 다만 KBS 상대로는 안 하겠다. KBS는
만약 KBS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은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갖고 소송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 그게 보셨어요? 사실 좀 이례적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변호사가 소송을 할 때 어떤 기관에서 직원이 잘못하면 그 기관하고 같이 연대해서 사용 그렇게 많이들 소송 제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왜 그 이유는 직원보다는 기관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겼을 때 결국 돈을 받으려면은 피고를 저 회사를 잡는 게 훨씬 저 나중에 승소 판결하고 집행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돈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하고 KBS하고 연대해서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KBS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거죠. KBS가 돈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KBS 돈은 국민의 세금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KBS는 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KBS는 빼고 그 KBS의 이제 그 직원, 그 기자죠. 그 기자들만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 그거는 조금 논리가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변호사 업계의 관행일지 예.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KBS의 보도라는 것은 KBS라는 기관의 저작권이 있는 일종의 창작물이지 그게 기자 개인이 전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뭐 창작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KBS라는 그 보도라는 뉴스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실질적인 저작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상대로 같이 고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어쨌든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철 전 대표 측의 변호인들이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미진한 상태라서 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공모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서 검언유착의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남부지검의 수사 진행 상황이 이동재 기자가 편지에서 언급한 그대로 진행됐다는 부분을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변호인 이야기는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감옥에 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적힌 내용대로 남부지검의 수사가 그대로 진행된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도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장 변호사 그렇게 얘기한 거고 또 일부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종재 기자가 편지에서 써놨던 수사 진행 사항이나 뭐 수사의 정보가 하는 것은 법조 기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다. 대단한 비밀이 아니다. 이미 다 언론에 어느 정도 보도돼 있는 거고 조금만 취재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동재 기자만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그 루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취재했다라고 볼 여지는 없다라고 하는 반론을 펴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예. 기자들. 알겠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의 핵심 당사자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동재 기자는 뭐 당연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관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이제 참석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였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수사심의위원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나가지 않았어요. 예. 변호인들만 나갔지.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도 본인이 변호인만 나가고 본인도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저 한동훈 검사장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오늘 출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아마 예. 직접 그 녹취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밝히겠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팀도 당연히 참석을 할 그럼요.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중앙수사팀 참석. 사실상 뭐 재판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겠네요. 법정에서 서로가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듯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팀과 한동훈 검사장이 상당히 치열한 뭐 법리 공방, 사실관계, 사실 여부 뭐 이런 거 갖고 아주 치열한 설전을 벌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원에서 배심원 제도를 이제 뭐 운영하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외국에서 네.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국민참여재판이요. 네, 국민참여재판이고 외국에서 배심원 제도인데 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참여한 일종의 배심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현안위원회 위원들은 일종의 질문, 문답을 통해서 충분히 궁금한 걸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현안위원회는 자료도 양쪽에서 제출이 되는데 이 자료도 제출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30페이지 이내에 해야 되고요. 예. 심지어 활자 크기마저도 딱 지정이 돼 있고 그 활자들을 적은 문서 줄의 간격까지도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량을 양쪽에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상당히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사팀에서는 검언유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철 전 대표의 변호인도 지금 검언유착 이 밝혀내겠다. 그쪽에서 진술하겠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는 이건 검언유착이 아니고 나와
이 기자, 나와 한동훈 검사장 이게 유착했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관련 의혹을 보도한 그 언론사와 권력, 정치권이 유착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쪽은 검언 유착이라고 하고 또 한쪽은 권언 유착이라고 합니다. 양쪽 다 언은 들어가 있고 예. 한쪽은 권이고 검인 거죠.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이동재 전 기자죠.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주장하는 측은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특히 한동훈 검사장 측은 이거는 공작이다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협박이냐 공작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결국 이제 그 판단하는 근거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산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이 있던 시절에 그 집무실에서 있었다는 이동재 전 기자와 또 다른 백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얼마 전에 이제 녹취록 전문하고 녹음 파일이 공개됐지 예. 않습니까? 결국 KBS가 오보를 했던 그 근거가 되는 그 녹취록. 그 다음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씨한테 보냈다는 편지들 그리고 이동재 기자와 지모 씨, 제보자 지모 씨하고 대화를 했었던 녹취록 이런 것들을 쫙 펴놓고 과연 여기에 협박이 있어? 또 그럼 이 협박을 함에 있어서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 공모를 해서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사라든지 어려운 판단은 아닐 거예요. 예. 그 녹취록을 들었을 때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공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놓고 그 해석을 하고 함에 있어서 결국 심의위원회들을 수사팀하고 변호인 측이 누가 더 잘 설득하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취록, 녹음 파일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녹음 파일 과연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녹음 파일을 한번 직접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라제는 서민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심히 꿀고 있으니까 뭐 유시민 씨가 거기서 뭘 했는지 난 전혀 모르네. 근데 이제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네.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니죠. 정치 수사도 네. 아니고. 일단 금융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 유시민은 뭐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뭐 이렇게 뭐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관심 없어. 그 사람의 뭐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예.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저는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그건 이러는데. 해보면 하지. 예.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겁이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네. 불리기 시작하잖아.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자,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바로 요 두 마디가 이 두 마디가 지금 일종의 공모냐 아니냐 네. 그 핵심 쟁점이 되는 말이죠. 네. 예. 그 지금 바로 그런 걸 하다가 저게 이제 좀 자세히 풀어드리면 지금 저 이동재 전 기자도 대화 내용에 약간 부정확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라젠 사건을 언급하는데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 사건 주가 조작 이제 항암 치료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주가를 미리 조작했다. 예. 이런 내용하고 지금 저 구속된 이철 전 대표는 신라젠 대표를 잠시 맡기도 했지만 사실은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라는 투자 기업의 대표 때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그래서 BIK 이렇게 네, 줄여서 그렇습니다. 부르는 밸류 거군요. 인베스트먼트 예.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신라젠을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신라젠의 그 이른바 주가 조작 문제, 임원들이 사전에 주식이 폭락할 걸 알고 주식을 먼저 팔아치웠다. 그리고 선의 피해자들 양산했다. 이 문제하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였던 이철 씨와 당시에도 친했다는 건 이미 다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럼 신라젠 그 주가 조작 문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추가로 또 뭐가 액션이 있었느냐 이거를 지금 찾아내겠다는 게 저 주장인데 자꾸 이거를 신라젠 문제 하니까 마치 신라젠에 대한 바이오 기업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 자체가 좀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착각을 일으킬 밸류 수 있는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쪽을 더 집중해 봐야 된다. 뭐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신 신라젠 거죠?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 신라젠 문제였거든요. 서울 예.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던 그 신라젠 문제에 이제 뭐 올해 2월 5일에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팀이 더 투입이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2월 5일이고 예. 저 면담은 2월 13일이거든요. 이런 타임라인을 과연 정확하게 오늘 수사심의위원들이 따져봐서 이게 막 앞뒤가 시차가 바뀌면은 나중에 한 얘기가 먼저 마치 의혹을 양산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오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 전직 기자도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에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해왔다는 게 녹음 파일을 들어봐도 또 녹취록을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데요. 그동안 이제 정치 비평은 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 아침에 MBC인가요?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사안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그 한 대목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이동재 기자가 자기네 법조팀 단톡방에 이제 신라젠 관련해서 저를 잡으러 가는 취재를 한다는 걸 올린 게 2월 6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의 만남이라는 것은 2월 5일 그 얼음일 거라고 추측해요. 이거 뭐 공룡뼈 가지고 추측하는 거예요. 채널A는 그 2월 5일 이전에는 신라젠 유시민 이 건에 보도가 한 건도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외주준 사건이라고 봐요. 윤석열 총장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부터.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제일 중요한 참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터뷰 얘기를 보면은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사건이라고 나는 본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제일 중요한 참모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은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다라는 의심을 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MBC의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 의혹을 파헤친 기자가 네, 미디어스 기자가 또 조목조목 유시민 재단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이 MBC 인터뷰를 또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미디어스 기자는 아니고요. 예. 전에 미디어스 기자로 이제 언론 비평 매체 미디어스 기자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경제 매체 기자로 옮겼던 전모 기자가 자기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올렸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건 검찰이 취재한 게 아니고 자기가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것이고 자기는 이 취재 과정에서 검찰을 한 명도 검찰 관계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뭐 지금 대표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하는 그 이철 전 VIK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와의 같이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전부 사실은 이 전모 기자가 자기가 해당 관계자들 SNS에서 찾아낸 것이다. 이걸 뭐 검찰이 흘려줬다.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또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도 그 해당 기자가 자신이 직접 SNS를 뒤져서 찾아낸 것이지 검찰이 뭐 주거나 이랬던 게 아니다. 네네. 예.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 침묵하다가 또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에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다. 뭐 이것도 그냥 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요 당사자는 유시민 이사장이고 어쨌든 이 문제를 제일 처음에 제기했던 언론사는 MBC인데 그 MBC의 유시민 이사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는 날 아침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15분 정도, 15분과 20분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오늘 출근길에 우연히 들었습니다. 예. 우연히 저 26년에 나와 있기라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유시민 이사장 얘기 쭉 들으면서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막 할 수도 있어요. 본인도 취재하고. 근데 이제 아까 또 저희가 들어봤지만 이건 뭐 공룡뼈 가지고 추측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유시민 이사장 추정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오늘 중요한 건 이동재 전 기자가 과연 이철 대표를 협박했느냐. 그리고 그걸 함에 있어서 한동훈 검사장 공모인이냐. 특히 아마 이제 한동훈 검사장 공모 여부가 좀 더 쟁점이 될 거예요. 이미 이동재 기자는 영장이 어찌됐건 나왔으니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녹취록을 보고 그걸로 판단해야 돼. 그게 증거니까요. 추정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추정을 가지고 하면요. 저도 그럴듯한 시나리오 얼마든지 한 2시간 동안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수사심의위원회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인 결론을 내는 데는 그렇게 생각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유심 이사장은 본인도 본인 생각으로 얘기하고 이건 뭐 공룡뼈를 가지고 추측하는 거다가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큰 의미 없는 인터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미 없는 인터뷰다. 왜냐하면 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본인도 내 생각이고 이건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고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본인 입으로도 공룡뼈를 가지고 뼈 조각 맞춰서 추측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건 본인의 생각이라는 것도 본인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글쎄요 뭐 아침에 이걸 해가지고 뭐 여론이 어떻게 흘릴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말고 이 정도의 의미 있는 것은 잘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국회 대정부 질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말이죠. 조금 전에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질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아직 야당 의원 질의가 되면은 여러분께 잠깐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여야 균형을 위해서. 지금은 안호영 의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정의당 의원의 질문이 시작이 되면은 현장을 잠깐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도 언론 인터뷰를 했고 또 처음에 이 VIK 의혹을 취재했던 기자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검찰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정말 검은 유착이 있었던 것인지 한동훈 검사장도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것인지를 논의해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결론을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결론이 만약에 기소 권고가 나오면 검찰은 무리 없이 기소를 할 건데 문제는 특히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그 검찰 수사팀 중앙지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권고적 효력이라는 게 권고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 기소한다고 해서 그 기소 자체를 위법한 기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한 8번 해서 한 10번 정도 있을 때 다 권고를 따라왔다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통해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죠. 네네.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수사 중단할 건지 기소할 건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예. 아마도 검찰 수뇌부는 글쎄 아마 이 사건이 불기소 권고가 나오게 되면 두 개 다 불기소 권고인데 하나는 따르고 하나는 안 따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중앙지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마 굉장히 검찰 중앙지검 수뇌부, 대검 수뇌부 대검 수뇌부도 중앙지검 수뇌부도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간 저는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 기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불기소가 나오게 되면 권고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중앙지검을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거고 단순히 이건 한동훈 검사장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건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건데 라는 문제까지 조금 좀 굉장히 경찰이 뜨거워질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감찰도 진행할 예정인데 수사 끝나고 나서 감찰 들어가겠다 이렇게 답변했던 적이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장에 대해서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낸 이후에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는 그 법무부 감찰 권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마쳐지면은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제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국민들은 이 검찰의 민낯을 다 봤습니다. 무분별한 수사권의 남용, 절제되지 않은 검찰 권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또한 미래의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의 몸짓 이런 것을 보고 검찰이 이제 권력도 탄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의사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조금 전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찰이 과연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에 따라서 또 다시 고민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감찰을 하겠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 이제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녹음 내용을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한 대목이 나오죠.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갖고 뽀샵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또 자괴감을 느꼈다고 또 답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본인과 관련된 그 부분
대해서 감찰하겠다는 거지. 이 뭐 검언 유착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아닌 겁니다. 예. 뭐 검언 유착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행동, 언행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죠. 저 예. 감찰이 이제 전반적인 감찰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일개 장관 이것 때문에 감찰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추미애 장관은 어떤 했을 때 일개 장관 때문에 감찰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 아마 전반적인 감찰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사가 끝나고 나면. 예. 검찰에서 처음에 이동재 전 기자 이제 구속을 했고요. 한동훈 검사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MBC 기자 최초로 이 의혹을 보도했던 MBC 기자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번 참고인이겠죠. 주에 조사가 됐다고 예. 알려져 있죠. 그러면 최초의 보도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럴 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MBC 그 기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고발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어쨌든 고발돼서 피고발된 사건의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수사가 다 끝나고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하면 그 다른 루트로 고발됐던 MBC 기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수사 결과 발표할 수밖에 없죠. 이거 워낙 국민의 관심이 좀 뜨거운 사건이니까요. 예. 이 사안이 법무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 발동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예, 윤석열 총장이 수사 자문단 하는 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충돌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던 그런 사안인 거죠. 예. 수사자문단은 결국 못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기소 이렇게 나면은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게 되겠지만은 한동훈 검사장 뭐 불기소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수사팀 또 추미애 법무장관 상당히 또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보다는 수사팀이 좀 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뭐 추미애 장관이야 예를 들어서 수사자문단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 장관은 어차피 수사를 직접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한 발 빠져서 볼 수는 있어요.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팀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를 해왔을 것이고 이 부분 수사함에 있어서 대검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이 의견 충돌까지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대검 실무진은 이 심의위원회 이동재 전 기자까지 이거는 강요미수 성립이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검은 그렇게 보는 건데 중앙지검 수사팀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실제 수사한 중앙지검 수사팀 그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판단했던 대검 실무팀의 의견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거는 어느 하나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사다라고 보는 게 뭐 정치적인 걸 다퉈서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과 중앙지검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검은 이번 수사 부적절하다 뭐 이런 것도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냈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대검 형사부가? 네, 대검 형 지금 검검 갈등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중앙지검 수사팀은 공모라가 본 거고 대검 형사부는 이거 공모관계가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지금 오늘 그런 의견서까지 냈다는 거죠. 예전에 수사 초기에는 강요미수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오늘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건 공모관계 최소한 한동훈 검사장까지는 이거는 공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는 거니까 사실은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법원이든 수사심의위원회든 어쨌든 기관에서 판단하는데 실무수사팀하고 대검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거의 못 본 형태입니다, 저는. 예, 검찰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정도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다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문제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우리 8시 뉴스 직전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게 뭐 사안이 엄중할수록 뭐 심의위원들도 고민이 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7시가 지나지 않을까 하는 뭐 관측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기소를 할 것인지 이거 두 가지 경우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 당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 따로따로 떼서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할지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할지 이 네 번의 이제 의견 집약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4번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있다. 8시보다는 늦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 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했고 예. 근데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2-3시간을 지금 늦게 시작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6시 정도에 이제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도 뭐 끝날 거다. 그러면 6시 끝나고 여러 번 이제 토론을 하고 심의위원들끼리 표결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한 번에 만장일치가 나오거나 그러긴 쉽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보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상당히 늦게 나올 것이다. 조금 늦게 나올 예, 거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오면 8시 뉴스에서 또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고요. 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또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